생생하게 라이브 온 투자 고민은 오프 생방송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시라입니다. 오늘 수급의 주체는 명확했습니다. 바이 코리아를 외치면서 외국인은 사자세를 보였고요. 반면 기관과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이런 양상의 다른 방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테슬라 훈풍에 이어서 2차 전지 강세를 보이며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테마가 빠르게 변하는 시점에서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 저희 주식라방에서 그 투자 고민 모두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에서는요, 하루 대표님과 함께 저희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내일을 대비할 내일장 키워드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장 하이라이트 종목을 통해 종목 대결을 펼치는데요. 이와 함께 저희 주식라방을 보는 이유죠. 히든 종목을 통해 원탑 종목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원탑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은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데요. 방송 후에 잠시 후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루 대표님이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 다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매매법 강의와 더불어 강의 자료까지 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옆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 모두 이와 관련한 자료 그리고 자세한 공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루 대표님과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보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네. 하루 대표님 오늘 하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하루는 참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하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주식라방에 함께하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 이 자리에 왔을 때보다도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지수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약간 투자 심리들이 좀 위축되고 좀 겁을 먹는 구간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스피 지수와 좀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가려고 하는 키 맞추기 장세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투심을 또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코스닥 시장 안심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종목별 순환매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발빠르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방송 제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달리 코스닥이 오늘은 좀 상승 우위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키 맞추기 장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직은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수급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 하루 대표님이 지난주 원탑 종목으로 뽑아주신 리가캠바이오 수익률이 났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나타냈는데요. 무려 10%의 수익률 흐름 나타났습니다. 하루 대표님 어떻게 이런 수익률 나타날 수 있었는지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 이 자리에서 제가 원탑 종목으로 가져왔던 리가캠바이오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코스닥에서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붙어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논외하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바닥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 이어갔던 HLB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보더라도 이제 가는 종목들, 특히나 제약바이오 안에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리가캠바이오도 사실 ADC 분야에서, 그러니까 항체 약물 복합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그 시장을 굉장히 선도하고 꽉 쥐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작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리온이라는 그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 아시죠? 알죠. 네. 정말 맛있는데. 네. 그럼 오리온이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런 자금 조달 과정까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월요일에 원탑 종목으로 가지고 가서 화요일 시초가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날 조금 많이 빠졌거든요. 매수한 다음에 한 5%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주가를 회복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한 10%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같이 이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2차 매도가까지 좀 잡아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89,9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지만 장중에 83,000원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2차 매도가 83,000원을 터치를 한 상황이고 사실 이 전고점 돌파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매도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시청자 참여 게시판 함께 하셔서 3차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 1일 원탑 종목이었던 리갑캠바이오 한번 수익률 리뷰해봤습니다. 무려 시초가 대비 10%의 수익률 나타났는데요. 저희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 나시고 싶은 분들 하루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 모두 이렇게 종목명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가는 무엇으로 잡아야 되는지 모두 하루 대표님이 짚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QR 스캔하셔가지고 모두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하루 대표님 혜택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 241선 눌림목 매매 핵심 포인트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강의까지 주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짚어주신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공략법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세 반전 상승 종목이 무엇인지 이 1년선 돌파 매매에 대한 강의와 함께 자료도 주신다고 하니까요. 모두 지금 아래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모두 시청자 참여 게시판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이렇게 아까 초코파이처럼 달달한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장 핫이슈 무엇인지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대표님, 오늘장 키워드 짚어주신 거 무엇인가요? 네, 일단 오늘장 키워드는 반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반도체라고 짚어주신 거 보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화두가 됐죠, 삼성전자. 그렇죠. 이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그 2차 관련 이번에 한번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하기도 했고요. 오늘 삼성전자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달기도 했지만 52주 장중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어요. 다만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번에 사상 첫 파업을 하면서 조금 다소 아랫꼬리 다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장 키워드로 꼽아놓은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반도체 실적 시즌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가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슈를 통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지난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게 나오면서 이 예상치보다 약 25%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 매출로 잡힌 부분이고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옆나라 미국 나라의 마이크론도 지금 실적이 25% 정도 예상치 상회하면서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죠. 지금 삼성전자와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디램 그리고 낸드 레거시 쪽에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가격적인 측면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내년까지도 가격 상승이 이제 예견이 되어 있다. 가격 상승이 예측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말은 즉슨 지금 이렇게 나온 실적 부분이 이제 최고점이 아니다.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실적 부분에서는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려 세우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그 뉴스들이 나왔죠. 엔비디아 퀄테스트 HBM3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이제 장 시장에서 시작할 때 굉장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얘기가 많았었는데 바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거는 오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HBM3 퀄테스트 통과가 이제 머지 않았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그 소문 어떻게 보면 잘못된 뉴스라고는 하지만 아니땐 굴뚝엔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월이나 8월 달쯤에는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HBM3를 납품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의 차트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은 87,0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지만 장중에 88,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했죠.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오늘은 이제 윗골이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전고점 돌파 이후에 우리가 또 염원하는 우리 또 국민전자 아니겠습니까? 10만 전자까지도 목전에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기껏해 한 10% 안팎으로만 올라도 10만 전자는 이제 터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숨고르기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중이라도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한 번쯤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가이드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앞으로 갈 여력이 좀 더 있다. 재료가 지금 충분하고 안 익된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엔비디아 콜 테스트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뭔가 좀 될 만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소식이 이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오늘만 해도 장중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음봉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9만 전자, 10만 전자 우리 모두가 염원하기도 하죠. 이렇게 10만 전자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얘기와 또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종목도 있을까요? 하루 대표님 한번 관련 종목도 알려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가 대장주로 움직이게 되면 삼성전자 향 소부장 종목들이 당연히 낙수 효과를 받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제 86,000원까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뒤로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다라고 말을 많이 했고 사실 그것만큼이나 주가 흐름도 그랬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사실 이 삼성전자가 정말 이를 갈고 이제 다시금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동안 상반기에는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면 이번 하반기 때는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이제 SK하이닉스를 뛰어넘을 만한 재료, CXL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주로 가져온 두 종목 모두 CXL 관련주인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네오셈이라는 종목이고요. 이전 만들었던 고점을 지금 최근에 이제 돌파를 했고 오늘은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도 이제 CXL 관련주에서도 이제 매수 가능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에 네오셈과 코리아 서킷도 이제 제가 지난주 이 주식 라방에 나와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네오셈은 이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인 반면 이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은 아직도 여전히 바닥권에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폭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6,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지만 이전 저점을 이제 14,000원 부근으로 봤을 때 손절가는 굉장히 짧고 이제 상승을 한다면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주가 상승 탄력을 받게 된다면 이전 고점인 2만 원이라든지 22,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키워드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로는 코리아 서킷 지난주 가지고 나온 종목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라고 아직 많이 오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미 저와 함께하고 있는 그 시청자 게시판에 계신 분들 같이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함께 나도 이 코리아 서킷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하는 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전략 받아보시고 매수매도 사인까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로 반도체 뽑아주셨고 또 관련 종목으로 삼성전자 뽑아주셨는데요. 삼성전자 관련주로 네오셈과 코리아 서킷 뽑아주셨습니다.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랠리를 잠시 멈추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도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킷 관련해서도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 저희 같이 공략한 바 있는데요. 지금 위치도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고 지금 바닥권에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 좀 더 삼성전자와 함께 슈팅할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이런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이 관련 종목해서 지난주에 모두 CXL 관련주로 나눠본 바 있고요. 지금 하단에 있는 QR 스캔 하시면 하루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에서 이 모든 관련한 공략법 그리고 자세한
어떻게 하면 매수할 수 있는지 매도할 수 있는지 타점까지 모두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라방 저희 함께하는 방송이거든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인 만큼 시청자 참여 게시판 지금 QR 스캔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하루 대표님이 준비한 그 강의와 또 강의 자료 이런 또 자세한 전략법까지 모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내일을 대비할 내일장 키워드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하루 대표님 내일장을 대비할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자, 내일장 키워드는 오늘 제가 K푸드로 가져와 봤습니다. K푸드. 네, K푸드 갖고 와주셨는데 K푸드 하니까 이번에 사조그룹주가 그렇죠. 상승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렇죠. 이번에 갑자기 상한가. 오늘 상한가 도달한 종목이 이제 사조 대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내일장에도 혹시 사조 그룹을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내일장 키워드로 K푸드 관련주 짚어드리려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뭐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김밥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K푸드 고공행진 어디까지 이렇게 제가 적어왔는데 사실 이 그 키워드의 주인공은 사조 대림입니다. 오늘 아마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사조 대림이 장 시작하자마자 한 10분여 만에 상한가에 이제 직배송된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놓치고 지금 이제 급등한 상황에서 이거 내일 또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오늘 못 담았는데 이제 상한가 풀리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키워드로 꼽아왔고요. 사실 이 사조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이슈가 된 게 이제 냉동 김밥입니다. 우리가 편의점만 가도 냉동 김밥 그냥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편의점에서 잘 팔리고 있는 그 냉동 김밥이 지금 해외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수출에 소조세가 덧붙여져 있고 거기다 이제 오늘 이제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아직까지도 그 실적이 바닥 구간이다.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발간이 되면서 바로 이제 사조 그룹이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 사조 대림 먼저 볼게요. 사조 대림 보자면 전형적인 이제 계단형 패턴을 만들죠. 이제 급등 나오고 나서 기준봉 만들고 나서 이제 옆으로 계단식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 만들고 5일선 따라서 쭉 이제 움직이다가 다시금 11선에서 반등 나오면서 다시 급등. 그러고 나서 주가를 훼손시키지 않아요.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저점 구간에서 주가를 훼손시키지 않고 여기서 다시금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이 주가의 패턴을 보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이제 추격 매수가 될 수 있겠죠.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좀 눌림목 구간, 5일선이든 11선이든 이 밑에까지 조금 이제 눌림목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좀 매수하는 관점. 그러니까 분할로 좀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 사조 대림도 괜찮은 종목이지만 지금 당장 이제 99,400원, 이제 10만 원을 앞둔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상한가로 바로 이제 직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 욕구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장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5일선 따라서 이 주가가 조금 이제 밑으로 이격도가 붙어줬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신다면 추가적인 상승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조 대림이 상한가를 갖고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도 차트 패턴이 뭐 비슷합니다. 급등 이후에 그 차트 박스권 형성하면서 계단형으로 급등.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11선에서 지지받고 급등. 이런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로 사조 시푸드도 그렇고 사조 대림도 그렇고 지금 물론 이 주가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매수하셔도 충분히 모멘텀은 살아있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시면 이제 손익비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5일선 밑에까지 내려와줬을 때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또 좋은 수익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장 키워드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키워드로 일단 K푸드 짚어주셨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사림 그룹주 한번 뽑아주셨습니다. 지금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계단형 패턴을 보이고 있고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눌림목을 기다리면서 5일선, 11선에서 한번 그때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떠신지 분할 매매를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조 시푸드도 비슷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조 시푸드도 사조 대림과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한번 5일선, 10일선 이런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눌림목 매매 관련해서는 하루 대표님의 차트 분석을 통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하루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곳에서 하루 대표님이 준비하신 강의, 그리고 추세 반전 상승 종목 1년선 돌파 매매에 관련한 강의와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모두 지금 시청자 참여 게시판 들어오셔서 댓글 남기셔가지고 잠시 후 11시 방송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 모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하이라이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종목 배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모두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모두 들어오셔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는지 종목 살펴보기 전에 하이라이트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오늘 장의 하이라이트는 원자력이었습니다. 원자력. 오늘 네. 원전 관련주들이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들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우리 이제 자료를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의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이 AI 전력난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고 그걸로 인해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원전도 있겠지만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전력, 전선, 뭐 송배전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지금 그 주도주로서 주도 섹터가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 AI 시대에 어떻게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것인가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빌 게이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원전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모멘텀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이 들고 그걸 유지 보수하는데도 어떤 리스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붙어 있었다면 이 SMR 같은 경우,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장점도 많고 그만큼 효율도 높기 때문에 이제 AI 대체 에너지로서의 굉장히 포인트가 될 만한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 오늘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시장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이 AI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 이제 14일이죠. 체코 원전의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체코 원전을 앞두고 이 프랑스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수주 대결을 하고 있는데 대형 원전 이벤트입니다. 굉장히 수주 금액도 크고요. 30조 원 가량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이 첫 수주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공을 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경쟁 국가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발전 기업들보다는 가격도 굉장히 좋아요. 가격도 반값 수준이고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내 원자력 발전 기업들이 납기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이 납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보내주겠다, 언제까지 만들어주겠다 하면은 그걸 잘 지켜내는지가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 약속 잘들 지키시잖아요. 잘 지키죠. 네. 시간 약속 굉장히 잘 지키는 국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 수주전에서 또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수주가 실패가 되면 이게 세로 뉴스가 돼가지고 그 실망 매물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번 주 중에는 이 기대감, 관련 기대감으로 모멘텀이 발생이 돼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체코 원전 수주의 실패를 만약 하더라도 지금 AI라고 하는 그 글로벌 트렌드 안에서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의 뭐 굉장히 강력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재료를 바탕으로 이번 주는 이제 원자력 발전 섹터를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첫 번째 하이라이트로 원자력 관련주 뽑아주셨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또 SMR 건설 사업에 수조 원을 투자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원자력 관련주가 굉장히 상승 여력을 보였죠. 그리고 또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AI 시대의 대체 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이 뽑히고 있고 지금 대형 원전 이벤트로 우리나라에서 SMR 또 체코 원전 이벤트 수주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하루 대표님께서 4가지 종목 뽑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재료 포착주로 성광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1등 포착주 우진엔텍, 상승률 상위주 우리기술, 거래량 상위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4종목 뽑아주셨는데요. 이 4종목 중에 하루 대표님이 뽑아주신 2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4종목 모두 다 좀 어려웠어요. 선정하기가 어려울 그랬을 만큼 것 굉장히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성광밴드랑 우진엔텍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대표님이 뽑아주신 2종목, 먼저 재료 포착주 성광밴드와 차트 1등 포착주 우진엔텍입니다. 이렇게 2종목 뽑아주셨는데요. 왜 뽑아주셨는지 이유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탈락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우리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먹을 구간에 대비해서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포착주 성광밴드랑 우진엔텍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성광밴드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뭐 관이음새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 사실 지금 시추 관련, 대왕고래 관련해서도 지금 재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또 이제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인데 이 성광밴드 제가 재료 1등 종목이라고 꼽아놓은 이유가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이음새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다 보니까 시추 관련주로도 꼽히고요. 거기다가 뭐 석유 관련주, 거기다가 조선 해양, 조선 관련주로도 좀 꼽히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거기와 더불어서 원자력 제조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 시추 관련주, 뭐 다양한 재료나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그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반해서 지금 주가 형성이 된 게 굉장히 바닥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성광밴드를 좀 꼽아봤습니다. 자, 차트로 좀 보시면 이전에 이제 17,4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쭉 밀렸죠. 쭉 밀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지금 10,000원대까지 빠졌어요. 17,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빠졌으면 많이 빠진 구간이고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추세선을 이어서 붙였을 때 바닥을 다지고 이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구간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으면 이제 상단으로 우리가 추세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 240일 이동평균선, 제가 1년선이라고 설명을 하는 이 1년선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가 되죠. 왜냐하면 부딪히면 하락이 나오고 부딪히면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재료들 원전이라든지 시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241선을 돌파를 해준다면 새로운 추세 형성으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성된 주가가 굉장히 바닥 구간이라는 점, 거기다가 모멘텀이나 재료들 앞으로 등장할 만한 재료나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성광밴드도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잡아서 수익 실현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체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재료 포착주 성광밴드 살펴봤습니다. 성광밴드 재료가 정말 많다. 저희 대왕고래 관련주로도 살펴볼 수 있고요. 관이음새 전문 제조업체로 앞으로 재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240선 매매 돌파법에 의해서 좀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공략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저희 한번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시면 하루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공략법과 언제 또 투자를 해야 될지 매매점 그리고 매도점 다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차트 1등 포착주입니다. 우진엔텍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진엔텍도 사실 지금
다양한 모멘텀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원전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전을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원전을 뭐 건설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이제 원전을 해체하고 또 정비하고 또 이제 원전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전은 건설하는 것보다 사실 해체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더 돈이 되거든요. AS 같은 건가요? 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원전을 건설하는 기업들보다는 이 원전 가동의 필수적인 사업, 이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이자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10곳의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원자력 사업 5곳,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사업 5곳, 이제 각각 합쳐서 10곳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 대장주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하는 대표적인 SMR 소형 모듈 원자 관련주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또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현재 굉장히 저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이전에 이렇게 급등을 한 이력이 있어요. 거래량이 강하게 붙으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지금 주가는 현재 이제 기간적 조정과 가격적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옆으로 밀면서 횡보를 하는 구간이죠. 그래도 이 종목이 계속해서 내려가기보다는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급등을 했던 그런 구간까지는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가장 아래에 있는 선이 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 6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지금 하나, 둘, 셋, 3거래일 연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이제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고 손절가는 여기 한 60일 이동평균선 이탈이 되겠죠.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고 매수를 한다면 이전 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원전 관련해서 이제 재료가 또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차트적으로도 괜찮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우진엔텍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그럼 한 종목 뽑아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진엔텍이 저희가 하루 대표님이 선정한 그 종목일까요? 제가 너무 힌트를 편향해서 드린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은 우진엔텍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같이 함께 하시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우진엔텍을 올려주셨는지 아니면 성광밴드 어떤 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한 번씩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11시에 또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함께하는 게시판에 링크가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방금 설명드렸던 우진엔텍 정확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링크 입장하셔서 오늘 밤 11시에 있는 라이브까지 참여하셔서 전략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원자력 관련 종목 선정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차트 1등이었죠. 차트 1등 포착주 우진엔텍 뽑아주셨습니다.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가동에 필수적인 정비 사업을 하는 종목인데요. 기업인데요. 전국 10곳에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하는 대표적인 SMR 관련주입니다. 지금 바닥 구간에서 메리트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이런 정확한 그리고 가격 전략 다 풀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QR 스캔하시면은 하루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모두 가격 전략과 함께 투자 매매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 공략법과 함께 설명한 매매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QR 스캔하셔가지고 함께하는 방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대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시청자와 함께하는 주식라방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하이라이트 두 번째 종목 대결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QR 스캔하셔서 모두 시청자분들 함께 하셔가지고 어떤 종목 궁금하신 점 투표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라방만의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까지 이어서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지금 저희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 모두 방송에서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 하루 대표님이 준비하신 자료와 또 강의 준비되어 있거든요. 모두 시청자 참여 게시판 들어오셔가지고 이와 관련한 자료들과 함께 강의도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대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루 대표님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제 화장품으로 꼽아왔습니다. 오늘 화장품이 또 이제 많이 쉬어서 그런지 강하게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후발주는 어떤 거를 보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장 하이라이트 화장품으로 골라왔습니다. 네, 오늘장 두 번째 하이라이트 바로 화장품주 뽑아주셨습니다. 이 화장품주 관련해서 지금 약간 눌려있던 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준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화장품주 어떤 게 더 잘 나가는지 그 배경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장 하이라이트 화장품에 대해서 이슈를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상반기에 이제 단연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실리콘2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장주 화장품주 종목들의 그 섹터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죠. 고점인가 했더니 계속 올라가서 이제 배가 아프고 뭐 남이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하반기에도 이제 화장품들이 상반기만큼이나 실적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이나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도 상반기만큼이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회사들이 일을 잘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북미 쪽이라든지 아니면 신흥국 시장까지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은 항상 이전만큼의 상승률로는 어떤 만족감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전에 상승했던 것보다도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줘야지만이 화장품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실적의 폭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2분기 나왔던 상승의 폭보다 3분기, 4분기는 더 큰 폭의 성장이 나와야지만이 하반기에도 화장품들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한번 나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화장품들이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는 이런 북미 시장, 미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신흥국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실적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반영이 돼서 상승을 했다 하면, 이제는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잖아요. 이제 상반기 때는 사실 중국향 매출보다는 북미 시장 매출이 컸던 이유가 중국 시장이 이제 또 이제 한한령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개척구가 바로 이 미국 그리고 신흥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요거까지도 매출이 이제 강하게 상승한 걸 확인을 했으니 다시금 이제 중국 시장형 매출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중국 시장을 또 얼만큼이나 빠르게 선점을 하는지 여부가 이제 화장품 섹터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들 다시 갈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상승폭이 더 커지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두 번째 하이라이트 화장품 관련주 뽑아주셨습니다. 네, 화장품 왜 갈 수 있는지, 이번에 하반기 화장품 관련주 실적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만 중요한 것은 실적의 폭이다. 좀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좀 더 갈 수 있다. 그런 게 기대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어요. 또 북미, 이번에 신흥시장이 좀 더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중국 시장을 얼마나 선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배경 좀 더 체크해 보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제는 화장품 관련주 4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하루 대표님이 먼저 선별해 주신 종목입니다. 1번 첫 번째 제로 포착주죠. 선진 뷰티 사이언스 뽑아주셨고요. 두 번째 차트 1등 포착주 잉그루드랩입니다. 세 번째는 상승률 상위주죠. 리더스 코스메틱. 네 번째 거래량 상위 토니모리. 이렇게 4종목 뽑아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2종목 선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요? 네, 일단 오늘 리더스 코스메틱이랑 토니모리는 급등이 나와서 이제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랑 잉그루드랩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2종목 뽑아주셨습니다. 재료 포착주 선진 뷰티 사이언스와 차트 1등 포착주 잉그루드랩 이렇게 2종목 뽑아주셨는데요. 이 2종목 관련해서 또 아무리 2종목이 상한가에 가가지고 배제됐다고 하지만 어떤 이유로 뽑아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항상 화장품 얘기하면서 그 선크림 관련주들을 우선적으로 또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그렇고 잉그루드랩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크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진 뷰티 사이언스부터 간략하게 좀 보자면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선크림 관련해서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잡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까지 했냐. 공장, 선케어 공장을 증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선케어 관련해서 매출액이 더 많이 잡힐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올해 저점 대비해서 한 20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거든요. 지금 상승 후에 조정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좀 숨고르기 단계에 있는 것 같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손절가 짧게 잡고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가지고 왔고요. 자, 두 번째 잉그루드랩도 같이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잉그룹드랩도 사실 모회사는 코스메카 코리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 사실 미국이 굉장히 까다로운 기업입니다. 이 미국 내에서 그 제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냐면은 FDA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제조 시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받아야지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을 영위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잉그루드랩이 그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OEM 사업을 영위하고 지금 미국 안에서만 업력이 2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이 선크림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미국 사람들이 선크림을 바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년대부터 22년대 초부터 이제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선크림 수요 1위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만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이 선크림 제조업이고 이렇게 선크림 시장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잉그루드랩의 선케어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40%, 그다음에 올해는 5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 실적도 개선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면 아까 선진 뷰티 사이언스랑 비슷합니다. 이제 상반기 때 강하게 상승했던 이 흐름에서 지금은 한 3주, 4주가량 이제 숨고르기 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런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오늘 한 8%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잘 지켜주고 이전 고점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화장품주에서는 재료 포착주 선진 뷰티 사이언스, 차트 1등 포착주 잉그루드랩 이렇게 2종목 뽑아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저점 대비 20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승인을 받은 몇 안 되는 기업이다. 지금 2종목 다 선케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는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2종목 중에서 그러면은 하루 대표님의 픽을 받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고른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뽑아주셨습니다. 왜 뽑아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제가 설명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라이브 방송 제가 11시에 또 진행을 하니까 11시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선진 시스템, 현신 뷰티 사이언스, 그다음에 잉그루드랩 2종목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오늘 이제 실시간 참여 가능한 게시판 들어오셔서 11시 링크 받아서 라이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 대표님이 뽑아주신 최종 종목 바로 재료 포착주 선진 뷰티 사이언스였습니다. 이 화장품 원료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올해 저점 대비 200% 상승했습니다. 근데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이와 관련한 매매법은 지금 현재 저희 QR 스캔 하시면은요 모두 함께하는 방에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루 대표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지금 시청자 참여 게시판 들어오셔서 모든 지금 매매법 강의와 또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혜택 지금 원탑 종목과 함께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원탑 종목도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그러면 하루 대표님이 준비하신 우리 주식 라방만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원탑 종목도 남아있는데요. 하루 대표님, 원탑 종목 준비하신 거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원탑 종목은 ESS 관련주입니다. ESS 관련주. 종목명은 사실 이제 안 드리고 힌트만 조금 드려볼게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 이제 2차 전지 쪽이 같이 이제 움직이는 양상보다는 ESS 쪽이 먼저 움직여줬어요. 특히나 이제 그 ESS 관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강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 배터리 3사가 LFP뿐만이 아니라 ESS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S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3사의 ESS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움직여주는 모양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ESS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고 어디에 공급을 하느냐? 우리 배터리 3사 중에 하나죠. 이제 삼성 SDI에 직접 공급을 하고 양산업체로 2018년에 등록이 돼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삼성 SDI가 상승을 하거나 관련된 실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이 ESS 관련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 이 기업도 관련 수혜주로 꼽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거기다가 이제 모멘텀이 또 하나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지금 플러스 알파로 개별 이슈로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있어요. 사실 이 기업이 엔진 이상 사고, 우리 최근에 급발진 관련해서 다양한 영상들 나오고 사고 사건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엔진 이상 사고에도 자체적으로 브레이크를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재료,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ESS뿐만이 아니라 이런 급발진 관련 개별적인 종목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체크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보시자면 이전에 이제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추세적으로 강하게 이제 또 상승을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제 고점 대비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24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곧바로 이제 꼬리 달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숨고르기 하고 다시금 이제 고점까지도 전고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종목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지겨우시다면, 여러분들 2차 전지 좀 지겨우시다면 이 테슬라 모멘텀과 함께 움직이는 이 ESS 관련 섹터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삼성 SDI와 모멘텀을 함께하는 이 종목, 원탑 종목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밤 11시에 있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정확한 종목명, 그다음에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그리고 차트 분석들, 자세한 전략들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원탑 종목으로 ESS 관련주 갖고 와 주셨습니다. 네, ESS 관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에 직접 공급을 하고 양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 순행식으로 지금 ESS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마 모멘텀뿐만 아니라 엔진 급발진에 자체적으로 브레이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자체 기술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ESS 관련주가 흔치 않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원탑 종목 또 자세한 전략
투자 매매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함께하는 방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가치에 대한 투자의 의견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